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3월 10일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뭐 날씨가 상당히 포근합니다. 이제 봄이 완연하게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이번 시간에는 말이에요, 이 주간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민주당비를 납부하는 거, 이거 민주당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지금 광주시당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거 납부 해제해달라. 자,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조국 신당으로 다 옮겨 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왜 호남이 지금 갑자기 이 상황에서 조국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느냐? 이거를 분석하고 있어요. 요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공천 학살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천 학살해갖고 이제 이재명가 싫으면 이게 호남에서의 대타, 뭐 당연히 이낙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으로 안 갑니다. 그 이유는 이낙연 대표가 경선 이후에 대선 경선에서 이제 떨어지고 난 이후로 이재명이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뜨지도 않고 이낙연 지지율도 별로 뜨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곳을 잃은 집토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남의 앞으로 민심의 흐름을 읽어내시고 또 이 총선 이 방향을 읽으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고민정의가 난리가 났네요. 5차 범위 내에서 오신환 후보가 지금 고민정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국, 이건 문화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문화일보는 뭘 가지고 이제 보고하고 있느냐? 이 한국갤럽이 최근에요, 뉴스원 의뢰에 의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20대에서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0%.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 의향도 20대에서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20대 젊은 층이 70대 이상 노년층보다도 더 조국 신당을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이 조국 신당 쪽으로 이제 호남이 지금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께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뭐냐? 제일 큰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예 민주당 탈당까지는 아직 아닌데, 이 권리당원을 하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리당원 이 당비 이거 안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비 납부하는 거를 해제해달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세지면 탈당으로까지 이어지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탈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지금 갑자기 생겨나느냐? 요렇게 해서 지금 민당을 당비를 내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바람이 세게 불 것은 언제냐? 지난 3월 4일 이후라고 합니다. 이 3월 4일이 무슨 날이냐? 지금 이제 이 광주에 8곳이 있는데요. 5곳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근데 5곳 발표한 걸 보니까, 이게 이제 3월 4일 날 발표했는데요. 3월 4일 발표한 걸 딱 보니까요, 이게 뭐냐? 민영배만 딱 이 경선을 통과하고 나머지 4명은요, 4개 선거구에서 전부 다 현역 의원들이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싹 다 탈락이 된 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전부 찐명들이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불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정도야? 그러면 난 당비 안 낼래. 이거 해주 좀 해줘. 그래서 광주시당에 말이죠, 난리가 나가지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예 정상적인 당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당비 해제해달라는 당원들이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강도가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요, 당비다 해제해줘, 요게 생각보다도 굉장히 세게 많이 동시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천의 후유증이 지금 광주에서 상당히 세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권리당원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천, 그러니까 비명행사, 친명횡재, 요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말이죠, 민주당 지지율을 호남에서
대대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의 전국 지지율은 지난주보다도 2%가 떨어져서 33%에 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3%가 올라서 40%인데,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무려 14%나 빠져갖고 불과 53%에 불과하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이 무당층. 호남에서의 무당층 비율이 말이죠. 전주보다 무려 10%나 올라가지고 26%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14% 빠지고, 요 빠진 것만큼 한 10% 정도는 이 무당층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무당층이 26% 정도까지 지금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호남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이 민주당 지지율이 확 빠져버리니까 지금 조아라하고 공천에 열을 올린 데가 어디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만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제 광주 지역구 8곳 100% 후보를 냈다는 겁니다. 자, 이 후보를 낸 것이 바로 뭐냐? 내게 된 것이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싹싹 빠지고, 권리당원들이 나 권리당원 안 하겠다. 예, 권리당원 안 하겠다. 당비 안 낼래. 해줘야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8군데를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는 요 상황으로까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시의원들, 뭐 이 광주 시의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누구냐? 김용임 시의원 얘기가요. 요즘 제 총선 유세 이렇게 쭉 다녀보면은 확실히 이 광주 지역의 민심은 확 달라졌다. 그래서 명함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분들도 우리 국민의힘 이 명함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 민심의 변화는 굉장히 세다. 자, 그래서 지난 3월 4일 날 광주 시내 곳곳에서요, 국민의힘 현수막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호남 민심, 즉 민주당에 대한 호남 분들의 이 민심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민주당에는 광주 지역에서 일단 적신호가 세게 켜졌다. 요게 이제 그야말로 광주 어느 구석을 가더라도 느낄 수 있는 대대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세지면 이제 탈당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즉 집단 탈당 현상이 광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그 중요한 단서적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호남 지지율과도 직결되는 건데요. 예, 지금 뭐냐? 지금 호남 무당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이 무당층이 앞으로 이제 선거가 가까우는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정치권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도 있고 조국신당도 있고 새로운 미래인 이낙연도 있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도 있잖아요. 자,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우선 분명한 것은요, 이 주간조선 취재 내용을 보면은요, 이낙연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 이낙연에 대한 비토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자, 이 정치적인 이 스펙만 본다면 이낙연 뭐 국회의원을 뭐 이제 너댓 번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남지사도 3번씩이나 했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적자라고 누가 보더라도 외형적인 스펙만 보면 적자인데 이 적자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현재 이낙연, 이 호남에서는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 실망이, 기대감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실망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왜? 그래서 광주에서도 이 새로운 미래, 이 이낙연 당이 별로 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 뭐 때문에 그러냐? 대선 경선에서 졌잖아요. 대장동 때문에. 대장동을 좀만 먼저 알았더라면 이거 이낙연이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딱 떨어졌어요. 자, 그랬는데 이 대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가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재명, 이낙연이가 지난 대선 때 별로 도와주지 않았고, 대선 때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 이재명이가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낙연이가 안 도와주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법 리스크가 큰데, 오히려 이재명이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휘둘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낙연이가 미국으로 공부를 갔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해외 도피, 요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에 버티면서 현 지도부를 이어받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은요,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 이낙연 얘기를 갖다가 이거 광주에서 잘못 꺼내잖아요. 그러면 몰매 맞는 분위기까지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이가요, 민주당을 아예 해코지했다고 보는 사람까지도 제법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비토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호남 여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은 사법 리스크 갖고 있어서 견제가 쉽지 않아.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이 견제 역할을 누가 선명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딱 뭐냐? 왜냐하면 이재명도 어쨌든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당내 이 공천과 관련된 내용, 요거를 제대로 지금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이낙연이가 일조를 했다는 거죠. 별도 안 도와주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 정부 견제 역할을 이낙연 새로운 미래가 해야 되는데, 새로운 미래가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 별로 할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인 게 왜 이낙연 새로운 미래가 이준석이하고 당을 합쳤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 지금 이낙연 새로운 미래의 정치적인 정체성, 스탠스, 이거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커다. 이런 게 전반적인 호남 민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이 정체성을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데 정체성을 제대로 딱 드러내고 있느냐? 이게 조국 신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지지율도 뭐 최근에도 보더라도요, 한 1, 2%밖에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탈당 인사들, 홍영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로 합류한다 하더라도 지지율 반등 그렇게 쉽지 않다. 이게 이제 호남 지역의 주된 민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박상병 정치평론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그냥 삼질 정당일 뿐이고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이것만으로는 호남이 굳이 이낙연의 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지금 어렵다. 예, 전반적으로 어렵다.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쉽게 그렇게 지금 이낙연 쪽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이게 지금 이제 호남의 민심이라는 거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대안이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조국 혁신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눈에 띄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게 선명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이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 선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호남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이거 믿을 만하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오픈 채팅방까지도 개설해가지고요.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함사란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가지고요. 자원봉사 참여라든가 후원금 모금 요런 거를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요거 하나가 굉장히 크게 어필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이낙연 같이요. 어중쩡한 가운데 이런 중도 세력들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말이죠. 전혀 이런 중도층 눈치를 보지 않는 윤석열에 대항하는 유일한 진보 혁신당이 아니냐. 자, 그래서 말이죠. 이낙연 같이요. 모든 연령층, 모든 성향의 사람들에게 다 어필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이게 말이죠. 사법 리스크 이재명하고 똑같은데, 예. 오히려 이게 말이죠. 반감을 주기보다는, 참 불쌍하네. 이거 측은지심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불쌍하네, 안타깝네. 야, 어떻게 자식까지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자식 키우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의적으로 동정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국 신당 쪽으로 지금 호남 민심은 팍 밀리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다만 이 조국 혁신당이 과거 2016년도 안철수의 정당같이 되겠느냐? 그건 어렵다. 왜? 조국이가 안철수 같은 자기 주자냐 이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작년 연말에라도 나섰더라면 판이 달라졌을 것 아니냐. 예. 자, 이런 지금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조국 신당 쪽으로 호남은 지금 급격히 민심이 이동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도 떠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쪽으로는 아예 안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조국 신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자. 과연 호남 같으냐? 이거는요, 지금 호남을 보는 게 아니고요. 호남을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을 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도하는,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는 내용은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전국적 지지도는요, 6%예요. 그래서 제3지대 정당 중에서는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2등이 개혁신당 3%, 그 다음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하고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각 1%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갤럽이 지난 3월 5, 6, 7일 날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1등을 한 거예요. 6%.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이게 만만치 않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대에서는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20대가 제일 빈가? 왜냐면 조국 아들, 딸이 전부 20대잖아요. 그 자기네 공정한 경쟁을 제일 원하는데 가장 불공정한 경쟁, 그야말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20대한테는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20대 125명인데 응답자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명도 없어요. 0%. 그런데 30대에서는 1%. 그리고 70대 이상은 1%고요. 그리고 이 30대는 70대 이상이 3%니까 70대보다도 지지를 안 해요. 그리고 60대는요, 이 평균보다도 높은 60대가 많이 지지해요. 8%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지도를 나타낸 거고, 그러면 비례대표 투표 의향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비슷합니다. 비례대표 의향조사 했더니 조국 신당이 무려 15%. 그리고 이제 조국 신당이 15%인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37, 그 다음에 민주비례가 25, 3위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 비례투표 의향에서, 투표 의향에서 아까는 지지도고요. 지지도에서는 20대 0%잖아요. 근데 이 비례 투표 의향에서는 20대가 1%. 예, 1%. 그리고 70대 이상, 지지도에서는 아까 3%였는데 이 비례 투표 의향에서는 6%가 됩니다. 예. 상당히 높은 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지 기반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40대, 50대가 지지 기반이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 지지 기반이 40대, 50대인데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은요, 40대가 12%, 그리고 50대가 11%로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비례 투표 성향을 보면 40대가 굉장히 높아요. 24%. 그리고 50대가 28%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 한국갤럽 말고 최근에 나온 NBS 목요일 날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하는 거, 이걸 보면은요, 한국갤럽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BS의 경우에, 지금 이제 40, 50대의 경우에도 지금 이 갤럽에서도 40대가 12%, 50대가 11%잖아요. 여기 NBS도 두 자리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비례 투표에서도 이 NBS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40대 24%, 50대 27%. 그래서 갤럽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걸 보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의 뚜렷한 이 두각, 아주 확고한 방향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재명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몰빵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한국갤럽, 이 뉴스원에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갖고 광진을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5차 범위 내로 오신환이가 지금 고민정의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그래서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오세훈 당시 후보가요, 2746표, 딱 불과 2.55표 차이로 아깝게 졌어요. 아깝게. 예. 자, 그런데 말이죠. 2022년도 대선하고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인 우리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구청장 선거,
그 다음에 시의원 선거, 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지금 2020년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총선 때 지금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요거를 보면은요, 누구한테 투표할래? 물어봤더니요, 고민정한테 할래가 44%, 그리고 오신환한테 할래가 37%, 그래서 7% 포인차, 7% 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 그리고 이제 무소속, 이 사람들 뭐 우리공화당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1% 정도.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계속해서 지원할래? 아니면 또 바꿀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계속 지지한다가 63%, 그리고 바뀔 수 있다가 제법 높아요. 36%입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 36%는 고민정이 마음에 안 들어? 오신환으로 바꾸겠어. 바꿔타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정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연령별로 보면은요, 이 고민정이는 40대, 50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0대에서는 61%, 50대에서는 50%, 그리고 60대에서 25%, 70세 이상은 32%입니다. 근데 오신환은요, 60대, 70대가 압도적이에요. 62%, 60대, 70대에서는 56%. 그런데 30대하고 20대에서 저조합니다. 24%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오신환은 43%, 고민정은 40%, 여성은 47%가 고민정, 오신환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너 누구 지지할래? 이걸 물어봤더니, 참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민정 당선은 46%, 오신환은 35%로 10% 차이가 나요. 그리고 비례정당은 누구한테 찍을래? 했더니 국민의 미래가 29%, 미래가 민주연합 28%, 아주 비슷합니다. 조국이 여기서도 16%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테이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당 지지를 봤더니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은 33%,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3%,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광진을 이런 데서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아주 거의 뭐 고정적으로 세다, 압도적이다, 이런 지역에서만큼도 에서도 지금 이 민심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싹 이번에 정리해버려갖고 우리 이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해서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의도 체제가 들어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